8015 부동산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로 약 2주가 지난 지금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주간 시황과 거래 심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도 기대 심리 4년 내 최고다. 지금 10월 15일 규제에도 기대 심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정부 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고 문정부를 넘었다.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집값이 과열되고 있다라고 계속 보도하는데요. 음, 여러 개 단지를 한번 찝어서 어느 단지가 규제 후에도 얼만큼 움직였나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살펴볼 건 레미안 옥스 리버젠이에요. 옥수동에 있는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죠.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강이 바로 앞에 있진 않지만 이 아파트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 생각보다 한강이 잘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10월 14일 날 30억에 거래되었어요. 근데 규제 이후 24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요 거래건으로 말이 많더라고요. 뭐 6억이 떨어졌다. 하지만 보시면 6억이 떨어진 건 맞지만 1층입니다. 그리고 리버젠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이다 보니 한강 조망이 되는 세대와 비한강 조망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약 한 4억 정도 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요 타입 같은 경우는 1층 거래잖아요. 그러면 비한강의 저층이니까 적어도 5, 6억 차이는 나죠. 그러다 보니 14일 30억 거래와 지금 규제 후 24억 거래는 사실 하락 거래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 이후에도 가격은 선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12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1500세대예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지었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한 15년이 됐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리버젠인데 한강 조망 가능한 세대가 몇 안 돼요. 요 114, 115, 111, 112, 110 그 저 뒤에 있는 아파트들은 초고층만 가능하겠죠. 한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한강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위치해 있는 게 단점이자 장점인 아파트죠. 입지를 보시면 옥수 리버젠이 여기 있어요. 한강과 거리가 생각보다 있죠. 옥수역하고도 거리가 있고 한강과는 약 한 1km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강 조망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잘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보이는 뭐 파노라마 한강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덕 위에서 널찍하니 떨어져서 보는 한강 뷰입니다. 그래서 한강 뷰와 비한강 뷰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보고요. 금옥초 옥정중 배정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요. 매봉산. 그러다 보니 배산임수죠. 그래서 살기 정말 좋아 보이는 곳입니다. 자, 살펴볼 게 청량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청량리역 롯데캐슬이 18억 8,500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10월 17일 날 무려 규제 발표 나고 난 후죠. 근데 신고가가 18억 8,500으로 찍혔고 그다음에 그라시엘 롯데캐슬 바로 옆에 있는 그라시엘도 17억으로 신고가를 찍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여기도 입주한 지 3, 4년 된 아파트인데 먼저 청량리 롯데캐슬이 어떤 단지냐 살펴보면 이렇게 청량리역 앞에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멋있게 나 있죠. 5개 동으로. 보시면 1425세대입니다. 세대수도 정말 많아요.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다 보니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랑 합치면 약 2000세대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롯데에서 맡은 청량리역의 아주 시그니처가 되는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2023년 7월에 입주했고요. 자, 그라시에를 보면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1152세대예요. 여기도 주상복합임에도 상당히 세대수가 많죠. 네, 한양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나름 고급화를 정말 많이 했죠. 청량리역 일대를 보면 다 공사판입니다. 여기 청량리, 여기 다 청량리 시장이 여기 있고요. 제기 4구역, 청량리 6구역, 제기 6구역, 그리고 여기 신통기획도 전동 8구역도 있고요. 용두구역까지 이렇게 보시면 청량리동, 제기동, 전농동, 용두동 이렇게 해서 정말 개발 예정 구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완전 동네가 바뀔 지역입니다. 벌써 여기 청량리와 한양수자인 이쪽 부근은 많이 정비가 되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정비가 완료되면 완전 새로운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정비가 되었어도 학군이 살짝 아쉽지만 학군도 이렇게 인프라가 발전되면 학군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보면 고려대, 카이스트, 시립대, 경희대 등 대학가가 주변에 많고요. 그에 따른 인프라도 정말 많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롯데캐슬 스카이, 여기가 그라시엘이에요. 보시면 차선도 정말 넓게 왕복 6차선인가요? 예, 대로변은 잘 뽑았고 완전 신축 단지 같아요. 옛날에 청량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이 그라시엘 뒤편으로 가보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런 구역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정비가 되면 상당히 더 좋아질 지역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인가 혹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정비구역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 개가천선할 동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입니다. 파크리오 가격을 보시면 와, 계속 우상향이에요. 규제 이후 10월 28일 바로 어제 거래죠. 10월 28일 31억 신고가입니다. 와, 하지만 여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인 게 원래부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부터 묶여있던 곳인데 주변이 같이 묶였네. 그래서 원래 묶인 곳은 오히려 호재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묶여서 각종 규제들이 많았는데 주변도 같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려던 사람들은 '아, 돈 좀 보태서 여기를 사버릴까?'라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후에 충분히 신고가로 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단지입니다. 자, 파크리오의 개요를 살짝 보고 가면 요렇게 한강이 있고요. 한강 남쪽에 요렇게 대단지 파크리오가 있습니다. 총 66개 동이에요. 정말 많고 2008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6,800세대나 돼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공사도 요렇게 현대, 삼성, 대림, 쌍용, 코오론, 두산 굵직한 일군 건설사들이 6개나 참여한 대형 단지입니다. 자, 보시면 파크리오 위치가 정말 좋아요. 자, 잠실나루역 2호선, 몽촌토성역 8호선, 한성백제역 9호선 이 세 개 라인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뒤에는 성내천이 흘러서 정말 산책하기도 좋고 우측에는 올림픽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입지로서는 정말 좋다. 그리고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에는 파크밴드라고 하는 이렇게 긴 밴드가 있어요. 요 라인 가까이 있는 동이 로얄동입니다. 특히 잠실나루역에서 가까운 요 107동, 108동, 112동, 109동 여기 1단지에선 여기 2단지에선 213, 214, 215 요 라인이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 로얄과 비로얄 차이가 정말 심합니다. 이 단지에서 지금 31억의 신고가가 나온 건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가 31억이 됐으니 이 밑에 있는 뭐 강동구라든지 아니면 뭐 광진구 요런 구 지역구에서 아파트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파크리오가 올랐으니 포레온도 같이 이제 따라올 거고요. 포레온이 올라오면 고덕지구도 같이 따라올 거고요. 자, 다음으로 볼 건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고덕지구라고 불리죠. 보시면 규제 이후 10월 16일 날 16억 5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와, 신고가가 거래됐고요. 10월 3일에도 16억 5천 여기도 신고가였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여기는 3층, 여기는 21층. 그래서 3층이 16억 5천 신고가를 찍은 거랑 21층이 16억 5천 찍은 거랑은 사실 체감상 다르긴 하죠. 3층이 16억 5천이면 뭐 중층, 중고층 같은 경우는 17억 5천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고가라고 보기 좀 애매한 신고가긴 합니다. 물론 요 층 말고 동도 좀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단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단지 개요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덕수 마이파크는 687세대로 그렇게 많은 세대수는 아니에요.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주는 2017년에 했습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지가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장점은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각 동마다 단지가 넓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뷰가 단지 동마다 다 뷰는 좋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나 아니면 상가 이용함에 있어서 좀 불편한 단지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상일동 여기 여 위에 있는데 요 동 같은 경우는 이용이 편하겠지만 요 밑에 동들은 역과 거리가 생각보다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고덕수 마이파크가 여기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생각보다 듬성듬성 이렇게 길게 나눠져 있어서 상일동역하고 가까운 동은 여기 이쪽 지역은 특히 여기동은 상일동역과 굉장히 멀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서. 그래서 동마다 가격 편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그라시움이 여기 있고요. 아르테온이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자이, 베네루치까지. 여기가 다 고덕지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라시움이 치고 나가고 있고 아르테온이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그라시움은 26억, 아르테온은 약 23억 정도죠. 23억. 아쉬운 점이 고덕수 마이파크 34평이 16.5억인데 그라시움 25평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시움 25평이 고덕수 마이파크 34평보다도 비싸다는 건데 사실 실거주 용어는 34평을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데 요 정도의 거리 차이가 이만한 갭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9호선 들어오는 호재도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정말 입지 공부를 잘 하고 사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서울만 일단 가져와 봤는데 특히 보시면 25년 10월 달 거래량을 보시면 5천 건입니다. 아직 다 집계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 10월이 다 가지 않았으니. 보면 규제가 됐음에도 5천 건이나 됐네. 뭐야? 거래량이 줄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9월 달 거래량을 보면 8천 건이에요. 지금 23년도, 24년도 보시면 9월 달 거래량과 10월 달 거래량, 9월 달 거래량과 10월 달 거래량이 사실 얼추 비슷해요. 23년도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9월 달과 10월 달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8천 건에서 9천 건 사이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5천 건이란 거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거래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10월 이후로는 거래량이 쭉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된 거래량 급감은 11월 달부터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규제가 딱 10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거래량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여기가 요번에 투기가열지구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인데 묶이지 않은 화성, 남양주, 구리, 덕양, 그리고 만안구 요쪽이 정말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규제를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묶인 지역들 같은 경우엔 지금 거래량이 뚝 급감하면서 몇 건만 거래되고 거래량이 끊긴다는 건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한다는 게 지금 당장은 아직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관망을 하던 사람들이 뒤쫓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 하는데 지금 일단 10월 4주차 때, 5주차 때 지금 규제 나온 지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은 지켜보자. 곳곳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켜보자가 좋을 것 같고요. 규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뭐 보유세라든지 각종 세제 규제도 남아있고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이렇게 일주마다 시황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요. 유용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